지난 14일 오전 4시 40분 무렵 상주 영천고속도로 방면에서 10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건의 연쇄 추돌 사고, 총 47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총 7명이 사고로 숨지고 42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추돌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전체가 아수라장이었죠. 아니 사고 난 걸 보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터널 나오면서부터 컨트롤을 해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인재입니다. 끊임없이 충돌하는 차량들, 양방향에서 각각 29중, 18중 추돌 사고가 난 상주 영천고속도로. 대체 14일 새벽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가 발생한 지 촬영 일로 4일째 연쇄 추돌이 발생했던 상주 영천고속도로를 찾았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지난 14일 새벽 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과연 이 도로에선 무슨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그 현장으로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오전 4시 38분경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인데요. 교량을 지나는 구간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서 화재가 났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들은 인근 지역의 폐차장으로 이동 조치 후 경찰과 국가수합 등으로 감식을 받고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폐차장을 왔는데 그날 그 사고 났던 그 차들이 완전히 파손이 돼서 여기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고 차량의 상태는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완전 전수인데 완전 전수. 사고 당시 참혹함을 짐작케 하는 모습인데요. 화재로 인해 차량이 전소되었거나 추돌 충격으로 인해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차량이 그 순간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나 봐요. 네, 사고 후 차량 운전자들은 가까운 지역의 병원으로 우선 이송되었는데요. 저희 병원으로 이동된 환자가 11명, 그중에 사망자 4명, 사망자 중에 한 분이 신원이 안 밝혀져서 국가수로 지금 입원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총 7명의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직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들을 둔 35세 젊은 아빠, 일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20년 경력의 무사고 화물차 운전자이자 가장도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제 차가 전복되고야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지. 뒷차 충돌에 의해서 밖으로 나왔지. 저는 운이 좋은 겁니다. 기사님 하니까 답은 없어. 팔만 요만큼 보이더라고. 극하고 내려왔는데 한 5분 잠깐도 안 됐는데 제가 뻥뻥뻥뻥 몇 번 해버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아수라장. 이번 사고가 이렇게 대형 사고로 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고 흔적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장, 그곳을 직접 찾아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네. 잔해가 많이 남아있네요, 아직. 네. 보시면은 이게 오는 차가 안 보여요. 산이 막고 있어서 서부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면 뭐 도로가 약간만 결빙되어 있어도 새벽이라 이렇게 앞에 차도 안 보일 뿐더러 피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을 찾은 견인차 기사 김종득 씨. 도착 당시 도로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도착했을 때 저도 차에서 내리면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또 염화칼슘을 실은 차가 제설 작업 한두 번만 했다면은 이런 대형 사고까지는 아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대원. 차에서 내리던 소방대원이 당시 도로 상황에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합니다. 그러네요. 사고 당사자들 역시 당시 노면이 매우 미끄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그 사고 난 지점에 도로가 어느 정도 미끄러웠어요?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다니까. 블랙 아이스고 뭐 이런 단어를 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브레이크 발만 갔는데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했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거의 완전 빙판길이었네요. 그렇죠. 사고 나고 내려가 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걸을 다닐 수가 없을 정도. 사고 나기 직전까지 제어를 한 게 거의 1분 가까이 되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아이스링크장에 막 클리어를 한다 해야 되나?
그 상황은 블랙박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어가 안 돼.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듯 속도가 제어되지 않고 내달립니다. 그러네요. 네. 계속 미끄러지네요. 어우. 어우. 결국 앞선 차량들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는데요. 브레이크 아, 밟아도 그는 그렇게 그 도로에 그러면 그 정도 빙판길인데 전혀 제설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사고 난 지역도 서울 경기권 못지않게 날씨가 추운 데다 입니다. 하면 당연히 제설 한 바퀴만 돌렸어도 도로를 확인했을 때는 제설차가 지나갔다고 보기엔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염화칼슘을 한 올이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블랙아이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도로 위 침묵 암살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실험을 통해 시속 50km로 블랙아이스 구역 운전 시 제동거리가 일반 도로보다 약 3배 이상 길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 밀리네요. 네. 상주 영천 고속도로의 업무 매뉴얼을 살펴보면 제설제 예비 살포 기준은 우천 예보 시 노면 온도 3도씨 이하일 경우 한두 시간 전 결빙 방지 사전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었어요.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정도로 미끄러웠던 노면, 그날 제설제 예비 살포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온도가 높았던 것은 아닐까? 기상청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14일 날씨를 좀 정확히 좀 알고 싶거든요. 영하 2.5도에서 한 2.9도 사이에 관측이 됐고요. 노면은 충분히 이에 결빙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대체 고속도로에 미리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설 작업 위탁업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때 출동을 했던가요? 몰라요. 아, 모르세요? 네. 책임자한테 물어보세요. 아, 책임자는 어디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예? 예리한가? 예리한가? 평소 이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이곳은 어느 정도 주의를 요하는 도로였다고 하는데요. 위험하죠, 새벽에는. 겨울에 특히 살살 가도 막 그냥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 그냥 쫙 미끄러지는 정도니까 항상 위험해. 겨울에는 눈 오고 그러면 이쪽으로 안 다녀요. 요 코스가 좀 결빙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든지 하면 저 경북으로 한번 타고 갈 때. 아, 아예 이 길을 이용 안 하시고?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축풍역으로 넘어가는 사고 지점은 교량 구간인데다 그늘이 지고 바람이 심해 저음비가 내려도 빙판길이 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고 당일 제설 작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요? 취재한 것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고 당일 기상청 동네 예보엔 눈이나 비 예보가 없었지만 이후 3시 57분경 순찰 도중 빗방울이 관찰돼 즉시 제설팀이 출동하였으나 사고 발생으로 해당 지점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긴 갔는데 네, 사고가 미리 이미 났던 났다. 거죠.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일 비나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하라는 예보가 있었다는데요. 아하. 의견이 엇갈리네요. 경찰은 어제였죠. 1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 중 사고 당일 도로관리 업체 측이 업무 매뉴얼에 따라 결빙 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였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블랙 아이스가 발생한 도로가 위험하다는 사실 모두가 알지만 이에 앞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얼음이 살짝 얼어 있는데 아마 염화칼슘을 뿌려져 있으면 완전히 얼음이 얼지 않고 녹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제안을 만들어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찰 조사의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